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나누는 세상 지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70대, 하지만 이 시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물론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놀랍게도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이러한 습관들의 영향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4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 패턴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0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TV 시청이나 독서 등으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앉아서 죽음을 부르는 행위라고 할 만큼 위험합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64%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70대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지정맥류, 심부정맥혈전증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습관화하세요. 걷기, 수영, 요가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 어머니도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내셨어요.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의 강력한 권고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목마르지 않아서 또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은 70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신장 기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변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는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2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탈수 상태에서는 약물의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부작용 위험도 증가합니다. 70대에는 하루에 최소 1.5리터 약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운동할 때, 취침 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평소 물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을 섭취하거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알코올은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 감소,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실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약 5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발병 위험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70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취미 활동, 봉사 활동,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의 연락을 정기적으로 유지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화상통화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8세 김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몇 년간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공연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70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졸거나 밤에 여러 번 깨는 등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70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노인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0대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수면 시간을 크게 바꾸지 마세요. 둘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수면에 최적화하세요. 적절한 온도 1820,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자도록 하세요. 늦은 오후에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침 전 4시간 이내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둘 다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83세인 제 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을 유지하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는데 덕분에 또래 친구들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으시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규칙적인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답니다.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70대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약물 복용입니다. 70대가 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염 약 등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중약물요법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약물 부작용 발생 위험이 8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70대에는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체내에 더 오래 남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약을 복용하면서 복용 시간과 방법을 혼동하여 약물 오용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70대의 약물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모든 약물을 한 명의 주치의에게 보고하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 각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요청하세요. 의사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약물 대신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고혈압은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약국에서 제공하는 약물 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많은 약국에서 약물 간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복용 시간을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는 76세인데 한때 8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종합검진 때 새로운 의사를 만나 약물 검토를 받은 후 3가지 약으로 줄이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셨더니 오히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약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 더 짜게 먹는 경향이 있죠.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음식이 싱겁다고 느끼며 추가로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70대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지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 노인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이 최대 6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70대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체내에 나트륨이 축적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고혈압은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에 부담을 주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의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이런 식품들은 보존을 위해 많은 양의 소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해 보세요. 레몬즙, 마늘, 생강, 바질, 오레가노 등은 적은 소금으로도 음식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셋째,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저염 또는 나트륨 함량 낮음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천연 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은 자연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낮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10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저염식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금 대신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여 음식의 맛을 내고 신선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식습관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사고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 사고는 70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면역력이 최대 30%까지 저하되고 수명이 평균 2.8년 단축된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식습관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70대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상과 호흡 훈련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부정적 사고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취미 활동에 참여하세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넷째, 웃음을 자주 찾으세요. 웃음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자연적인 치료제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요소였다고 하니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4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모두 종합하여 70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의 가벼운 운동은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건강한 수면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받으세요. 가능하다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저염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세요. 명상, 감사 일기,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수명이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한 생존 기간보다 삶의 질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4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긴 시간에 걸쳐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여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다양한 건강 정보와 생활 꿀팁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세상지혜TV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